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대선 득표율보다 높은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난 5년간 평균 지지율이 51.9%였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40%를 넘겨서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취임덕 윤석열보다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45대 41이었죠. 재임 기간 긍정평가 최고치는 84.1%였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꿈도 못 꾸는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며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고,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 선도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게 더없이 자랑스럽고,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정부를 만들어냈죠. 전 세계가 한국 국민의 성숙함을 주목했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도 키웠고, 남북 간의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간절히 바라기도 했습니다. 이해로도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인한 위기를 오히려 소부장 자립을 이뤄내기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리기도 하고, 이때의 성공 방식을 얻어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 생산, 백신 접종용 특수주사기 효율, 요소수 부족 사태 해결에도 무사히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처 상황 보고서는 무려 969보였다 하고요.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로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고,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에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의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고, 게다가 마침내 마스크를 벗고 얼굴까지 마주보게 된 겁니다. 물론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산더미인데요.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특히 위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힘차게 전진할 거라며 감사 인사를 남긴 건데, 해당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도 고생 많으셨다, 특히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남은 생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란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지몬미를 외칠 일은 없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여주신 덕에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사진인데 5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때에 비하면 얼굴도 정말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퇴임 후 윤석열 당선자가 보복 같은 걸 못하게 끝까지 관심 갖고 힘을 합칠 예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고문은 낙선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에 다녀왔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최근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고문이 나온다고 하니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김부선 저울질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이준석 대표는 김부선을 두고 공천의 희화화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이런 와중에 이준석 차출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계양을에 공천 논의란다는 내용인데, 기사에 따르면 안철수 위원장은 성남 분당 갑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이준석 대표는 상계동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상황입니다. 윤희숙과 빅매치라는 언론 보도도 얼토당토하는 거고요. 계양을 시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고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제는 새로워진 민주당을 기대해야겠다는 반응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딸을 열심히 실드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게 이준석 대표가 말한 공정이냐? 성접대로 꼬투리 잡혀서 참 고생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한동훈 실드에 앞장선 사람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검수완박, 야반도주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에 비난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검수완박이란 말도 안 맞는 거고요. 오늘도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서 청문회가 시작부터 진통이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는 지적과 모친 탈세,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하는 짓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미 의혹들의 거짓 해명까지 드러났기에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오늘 오전 단독으로 한동훈 딸 이름으로 기부 안 했다는 한동훈 후보에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노트북 기부 사실을 담은 팻말에 한동훈 딸이 주도했던 동아리 이름이 떡하니 공개가 된 겁니다. 최근 한동훈 측은 딸의 이름으로 기증된 게 아니고 직접 기업 명의로 기증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소식까지 전했는데 딸 주도 동아리 이름이 적힌 기념사진 속 팻말 내용을 보면 한동훈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외로도 한동훈 장녀의 국제 컨퍼런스 기고문이 카피킬러에서 안 잡히는 이유, 이런 단독 보도도 오늘 새벽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